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자, 제가 이제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온도, 압력 보정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와 압력 환산하기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농도를 계산할 때도 그렇고 뒤에 이제 측정 결과를 그러니까 보정을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기, 닥트 이 부분에도 뭐냐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게 그 2차 실기까지 아주 애를 먹입니다. 이게 그래서 온도하고 압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을 일단 갖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강의를 먼저 조금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이제 필기를 좀 할 테니까 좀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온도 그러면요, 온도 표시를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것이 습시 온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씨 온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요. 습시 온도와 화씨 온도가 있습니다. 습시 온도는 이제 이 숫자를 쓰고 숫자 옆에다가 도씨를 붙이죠. 이렇게. 화씨도 역시 뭐냐면 숫자를 쓰고 도화씨 이렇게 붙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조금 이제 개념이 좀 다릅니다. 얘는 그러니까 숫자 이게 끓는 점하고 어는 점하고 이게 이제 끓는 점하고 이 사이를 보는 거예요. 이 사이를. 그 어는 점이 0도 C가 되죠. 그 다음 끓는 점은 뭐가 됩니까? 100도 C. 이 사이를 뭐가 됩니까? 100등분한 거예요. 예. 이 등분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100등분을 해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화씨 같은 경우는, 어는 점은 끓는 점하고, 요게 이제 그 구분할 때, 예. 그 어는 점을 32도 또 화씨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끓는 점을 212도 화씨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를 뭐냐면 180등분을 낸 거예요. 이 등분이 다릅니다. 그래 얘는 100등분을 낸 거고 얘는 뭐가 됩니까? 180등분을 내가지고 나타내는 값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숫자 값 여기에 숫자, 여기에 숫자. 동일한 우리가 온도에서 숫자로 숫자 개념을 하게 되면 숫자 개념을 이게 알아둬야 됩니다. 개념은 도화씨 값이 이게 값이 똑같은 온도에서요. 이게 도씨 값보다 큽니다. 항상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시작점이 어디가 됩니까? 32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뭐가 0도에서 시작하는 거로. 그러니까 항상 크죠. 항상 큽니다. 그래서 이 숫자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익혀둬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100등분하고 180등분하고 이 등분의 차, 이걸 보니까 등분 차가 100등분하고 나누기 180등분하고 이 차를 보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가 5 여기가 9가 나오는 거예요. 5분의 9가 나오는 거예요. 뒤집으니까 180등분하고 100등분하고 차를 보니까 이건 차가 어떻게 돼요? 9 나누기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분 차를 보니까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이 온도 단위를 환산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용하는 값이에요. 이게 상수 값입니다. 예. 상수예요, 상수. 그럼 5분의 9, 9분의 5는 상수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자주 지워야 됩니다. 이게 백목도 아니고 긴 흙판에서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요 뭐 좁은 이 사실은 뭐냐면 저 집에 서재입니다. 서재. 예. 그래서 이게 그 남한테 신세지기 싫어가지고 그거 왜 그러냐면 이 촬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팀들 와가지고 그러니까 조율을 하면 뭐 일정 조율해야 되고 시간 조율해야 되고 막 이거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세팅을 딱 해놓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니까 느릿하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지웠다 뭐 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5분의 9, 9분의 5가 어떻게 탄생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렇죠? 그 탄생.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고 있는 지식은 뭐가 되느냐면 값이 도화시의 그 값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뭐냐면 도시의 값보다도 어떻게 된다?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두 번째 뭐가 되느냐면 5분의 9와 뭐가 됩니까? 9분의 5는 뭐가 되는 거야? 항상 환산할 때 환산 상수로 쓴다는 거예요. 상수예요. 저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것만.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떤 문제를 딱 제시를 하고 35도 C의 값을 T도 화시 값으로 환산을 해야 된다. 미안합니다. 말은 그러고 이게 다르게 나오는 게 좀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지. 옛날에는 제가 쥐잡이를 잘했거든요. 다른 뭐 두더지잡인가?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나이가 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제 35도. 그럼 뭐냐면 이 T의 값을 한번 연산을 해봐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지? 화시값이 섭씨보다 크다고 그랬지. 그래, 이 값은 큰 거야. 그러니 얘는 크게 나올 것이고 얘는 이 값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작다. 이거예요. 이해가죠? 그럼 뭐가 되느냐면 여기 식을 딱 갖다 놓고 T도 화시라고 써요. 니콜 합니다. 저렇게 해놓고 어떻게 돼야지 되지? 이 값이 큰 값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큰 값으로.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를 딱 해가지고 큰 값으로 바뀌려면 이 두 개 중에서 무엇을 써야 됩니까? 그렇지, 이걸 써야 되는 거야. 9분의 5를 써야 돼. 5분의 9를 써야지. 그러면 1보다 커지니까 커지잖아. 환산했을 때.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9분의 5, 미안합니다. 5분의 9를 쓰는 거예요. 여기. 5분의 9가 상수로 들어간다. 이해가죠? 이거는 이제 등분차랑, 이게 왜 이 문양이냐? 이렇게. 네. 저렇게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화시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화시.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습시 온도를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습시 온도. 35도. 그쵸? 그러니 여기에 뭐냐면 곱하기 35를 하는 거예요. 저 숫자만. 그 다음에 시작하는 점이 어떻게 됐죠? 32부터 시작했지. 그러니까 뭐냐면 화시 F는 32부터 뭐냐면 시작했고 도시는 0도부터 시작한 거네요. 그쵸? 시작점이 다르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32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32. 그래야지만 뭐가 되지? 또 커지지. 예. 빼기 하면 어떻게 작아지잖아. 그렇지. 큰 쪽으로만 계속 가면 되는 거야. 뭐 가지고? 이 개념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개념만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반대로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얘를 그러면 35도 화시를, T도 섭씨로 그냥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똑같이 해보자고. 이렇게 보면, 그럼 어느 게 커? 얘가 뭐가 돼? 작지. 도시로 바꾸는 거니까. 얘가 작고, 얘가 뭐가 됩니까? 지금 큰 상태라고. 값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작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작은 쪽으로 가잖아.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야 되잖아. 요거 바꿔. 뭐로 바꿔? 9분의 5로 바꿔야 작아지지.
9분의 5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 다음 얘는 뭘로 해? 기호를 바꿔야지. 도C가 되는 거야. 이걸로 바꾸라 했으니까 도C.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도C, C 하게 되면 뭐가 돼? 이게 갈로 모양 비슷하잖아. 갈로. 그래서 여기 갈로를 쳐버리는 거야. 갈로를 쳐버린다고. 도C니까 요거 도C는 요 도C는 갈로를 치라 이러는 거지. 그리고 요거 뭐냐면 빼. 35의 가반이야. 이게 35도 지금 제 중값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뭐로 가야 된다고? 작아지는 값으로 가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뭘 빼? 요거 31 빼. 이렇게 빼기 32. 이해가요? 갈로 닫으면 끝. 알았죠? 그래서 뭐냐면 습시, 화씨는 이러한 형태로 뭐냐면 계산식이 나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습시 온도, 화씨 온도를 할 수 있으면 아주 뭐냐면 좋겠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보죠. 우리가 켈빈 온도를 구하잖아요. K. 켈빈 온도 K. 절대 온도 그러면 이거는 습시의 절대 온도입니다. 습시의 절대 온도를 켈빈 K라고 그런다. 이거는 273에다가 더하기 T 도 C를 하면 된다. 그러면 만약에 15도 C의 절대 온도는 이렇게 물으면 이걸 구해봐요. 15도 C 절대 온도. 이거는 K 니콜 273 플러스 얼마? 15. 저 값이. 그럼 뭐냐면 30도 C의 절대 온도는 그럼 뭐가 돼? K는 어떻게 돼? 273 더하기 30 하면 된다. 골치 아픈 게 있지. 30도 화씨의 절대 온도 K가 얼마냐? 이렇게 또 묻는 거야, 이게. 예. 기껏 좀 이해를 했더만 상 돌아가서면 뒤통수 치는 거지, 이게. 그럼 뭐가 되느냐면 이 화씨 값을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뭐가 돼? 도C로 바꿔야 돼. 예. 그럼 뭐는 비교를 딱 해보는 거야. 뭐가 커? 얘가 커. 그렇지. 예. 얘는 작아. 그러니까 뭐냐면 5분의 9, 9분의 5. 지금 뭐냐면 작은 쪽으로 가야 돼. 작은 값으로 뭐냐면 가야 돼. 왜? 습시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큰 거네, 이게 큰 거. 이게 큰 값이니까. 네. 작은 값으로 가야 되니까 뭐가 돼? 작은 값을 쓰려고 그러면 9분의 5를 써야 되는 거지. 그치? 9분의 5. 그 다음 뭐냐면 뭘 구해야 돼? 도C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돼? 갈로를 친다. 이것만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T도 화씨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9분의 5, 9분의 5.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뭐냐면 갈로를 치고, 얘가 값을 줬죠. 아이고. 이게 30. 이거 더하기. 빼기 해야 되겠지. 왜? 값이 작아져야 지니까. 그치? 빼기 32.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나도 어쩔 수 없지. 네. 왜? 32도가 돼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는 점이잖아요. 지금 30도 하시니까 얼었죠. 이미 얼었다고, 저거는. 그럼 뭐냐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영하 몇 도,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이거 50으로 바꿔. 그러면 이제 50도 화씨는 몇 도 C냐? 그렇게 써. 그럼 이거 50으로 바꾸면 돼. 똑같아. 원리 알겠죠? 아주 간단하다니까. 저걸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맨날 헷갈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래도 저랬다가 그냥, 공고 애들도 이게 헤매더라고, 보니까. 그래, 뭐냐면 기초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대학 가서는 더 하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절대 온도를 구한다. 이걸 구해야지만 우리가 소위 하는 온도 보정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온도 보정이라는 걸. 그냥 압력 보정, 온도 보정 그런 거 하거든요. 기체는 왜? 최적은 팽창하니까.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온도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압력에 반비례한다. 이게 뭐냐면 볼샬 법칙 아니에요. 이 법칙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됩니다. 준수를 해야 돼. 국제적으로 준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뭐냐면 구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룰에 따라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이라는 걸 한번 가지고 한번 봅시다. 압력.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압력의 개념을 한번 보자고. 압력. 그 보통 뭐냐면 압력 그러면, 이게 이제 절대 압력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압력.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일반 압력이 있고, 압력의 개념이 있고, 이것도 절대압이 있습니다. 압력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일반 압력이라는 거는 이 자체가 뭐냐면 게이지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게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계기에 나타나는 압력. 게이지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압력이라는 것은 뭐가 있냐? 이 계기에 나타난 일반 압력에다가 계기압에다가 이게 뭐냐면 플러스 대기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대기압을 플러스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 대기압을 뭐냐면 일단 플러스 해야지만 절대압이 되는 거다. 예. 그런데 뭐냐면 수압이 작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냐면 수압이 작용할 때 왜? 이거는 뭐냐면 자만병 그런 거 다루는 이런 걸 다뤄요. 그러니까 산업위생에서 자만병 이거 반드시 다뤄요. 잠수병 반드시 다뤄야 된다고. 그래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여기가 수면이야. 수심에 이렇게 들어가서 20m 지점까지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뭐냐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헤엄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사람 같으나? 그것도 사람같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덮어 씌우자 이렇게. 예? 좀 너무 가느다라네. 자,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어. 그러면 20m 밑에서 잠수부가 지금 뭐냐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은 얼마의 압력을 받겠느냐 이런 거지. 그럼 여기는 수면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되죠? 대기가 뭐냐면 빵빵 누르고 있는 게 이렇게. 대기가 빵빵빵 누르고 있다고. 얘가 뭐냐면 1기압이에요. 무조건 대기압은 1기압입니다. 예. 대기압이 1기압이 물에 꽉 누르고 있다고. 거기다가 뭐냐면 이거는 20m를 내려가 있죠. 10m당 1기압이 되는 거예요.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10m 또 내려갔지. 1기압이 또 증가되지. 그럼 얘는 몇 기압을 받고 있는 거야? 얘라고 그러는 거. 아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해녀가 지금 받는 거는 3기압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대기압 1기압에다가 1기압 더해가지고 수압을 2기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뭐가 되나? 10m당, 10m가 1기압이에요. 물 속에서는. 물 깊이 10m가 1기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 1기압, 10m. 그래 20m 내려가 있다니까 뭐가 됩니까? 3기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뭐가 되느냐. 아하, 이제 그러니까 기압은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과목에서는 기압을 다뤄야 된다는 걸 알았잖아.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가서 1기압이라는 걸 해볼게요. 1기압이라고 정의를 처음에 내린 사람이 톨리체리예요. 이 사람이 뭐냐면 톨리체리가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하, 대기가 뭐냐면 작용하는 압력이 1기압이구나. 이렇게 처음에 알아낸 거라고.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이것을 760ml Hg라고 뭐냐면 발표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 760ml Hg는 이 톨리체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수온을 넣어가지고 뭐냐면 수온주가 어떻게 움직이나 그 높이 가지고 압력을 측정한 거라고. 대기압을. 그러면 그것도 시험 나옵니까? 아이고, 그런 거 묻지 말고, 지금 기본을 지금 그러니까 익히는 거 아니에요, 기본. 예. 얘 안 나와. 공부 안 해도 돼. 자,
그러면 이제 760ml HG는 여기가 뭐가 되지? 이게 얘가 뭐지? 수원이라고 수원. 수원을 넣었다는 거 아니야. 그치? HG는 수원이라고. 그럼 뭐가 돼? 물을 잡아넣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압력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압력은 여러분들이 압력을 이해할 때는 시소를 이해를 해야 돼. 시소. 이 시소가 여기 뭐냐면 여기 시소가 있다네. 여기 지금 시소 가운데지. 이거 좌우지간 가운데라. 딱 가운데. 이 지금 딱한데. 여기는 뭐냐면 수온을 잡아놓고 여기는 뭐가 되는 물을 잡아놓고 이렇게 뭐냐면 평행 유지가 되겠어? 똑같은 양을 넣었다고 봤을 때. 안 되겠지. 왜 그러냐면 수온은 뭐냐면 비중이 얘 수온의 비중이 13.6이에요. 수온의 비중이. 그 물의 비중이 얼마지? 1이라고. 물의 비중은 1이라고. 이거는 뭐냐 비중값이에요. 비중이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뭐냐면 비중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가 됩니까? 똑같은 양 1리터당 아니면 1세제곱미터당 무게입니다. 저게. 얘도 1리터당 무게가 1ml당 무게가 1g이라는 거야. 얘는 1ml당 무게가 뭐가 되면 13.6g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훨씬 무겁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얘가 뭐냐면 지금 수온이 여기에 760ml HG에 뭐냐면 압력이 작용하는 수온주로서 여기에 760ml HG가 작용하는 형태에서 뭐냐면 이걸 누른다. 압력으로. 이거 압력을 지금 기압이 아닙니까? 압력을 누른다. 그럼 얘는 뭐가 되지? 올라가겠어 내려가겠어? 시소라고 시소. 이게 시소예요. 가벼우니까 어떻게 돼? 올라가겠죠. 확 올라갈 거야. 왜? 여자친구하고 내하고는 시소를 타. 그 여자친구가 그 무거운 사람도 있겠지만 가벼운 사람이야. 보통 가볍잖아. 그 여자가 가벼워. 그럼 내가 앉아. 그럼 여자는 붕 뜨지. 널뛰듯이 붕 따라 올라가잖아. 내가 너무 뚱뚱했나? 그지? 그렇게 된다고 이 말이야. 그래 얘는 뭐냐면 위로 상승할 거라고. 올라간다. 이게 뭐냐면 기둥이 어느 만큼 올라가겠느냐. 얘가 뭐냐면 760ml를 올라간다고 그러면 올라가는 압력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냐면 얘의 비중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몇 배만큼. 그리고 얘는 올라가는 게 13.6에다가 곱하기 760만큼 위로 쫙 올라가는 거야. 요게 미리니까 미리. 이거는 뭐냐면 수온이에요, 수온. 수온이 올라간 수직적인 높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 물을 잡아 넣었으니까 물은 어떻게 돼? 가벼우니까 13.6배 올라간다. 가벼우면 길이가 어떻게 돼? 확 늘어 올라간다 이거야. 압력이 작용했을 때 압력 계기에 뭐냐면 그 물기둥은 어떻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러한 그 논리로 가지고 이거를 이제 잡아넣으니까 바로 뭐가 됩니까? 요거 이제 값이 나오는 거야. 760 곱하기 13.6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6배를 했지. 그러니까 뭐가 나와? 1332 mml H2O 이렇게 붙는 거라고. 이게 물이 붙는 거야. 이거는 수온주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수온주. 이 수온의 기둥 높이니까. 얘는 뭐가 돼? 물이니까. 수주. 그러니까 이거는 수주라고 하는 거야, 수주. 네. 아니면 뭐냐면 수두. 이렇게 말하고. 물의 뭐냐면 높이, 물의 기둥의 높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러한 환상값이 된다고. 그래 얘를 뭐냐면 딱 갖다 보니까 1332라는 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나왔지. 그럼 여기에 이어서 하나를 뭐냐면 여기다 엮어보내는 거지. 그래 뭐냐면 1332kg 포스 퍼 제곱미터라고 잡아놓는 거야. 이게 뭐냐면 압력 단위가 되는 거야. 여기 숫자 똑같잖아. 요게 1332, 요게 1332 똑같다고. 그러면 얘하고 뭐냐면 같습니까? 같아. 그럼 뭐냐면 얘하고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돼? 값이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고로 1mm 어떻게 되지? H2O는 뭐가 되는 거야? 1kg 중 퍼 제곱미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원리가 나오는 거라고, 이게. 예? 1kg 중포제곱미터. 그럼 이게 다른 값도 막 나오는데요. 그럼 나오지. 아, 이게 참. 흑판이 아니라서 이게 한참 기다리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일기압은, 이게 얼마나 써야 될까? 760mHz. 얘는 1332 mm H2O. 이게 이제 왜 나왔는지 알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알았어. 그럼 얘는 1332 이렇게 나왔다는 것까지도 알았다고. 그렇지. 저렇게 나왔다는 것도 알았어. 그럼 여기다가 니콜 딱 갖다 붙여봐. 환산을 한번 해보자고. 얘를 뭐냐면 1332kg 중이에요. 이거는 무게를 말합니다. 압력은 면적당 작용하는 힘, 면적당 작용하는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압력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이에요. 킬로그램 중. 질량이 아니야. 질량과 중량은 달라요. 그러니까 중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중량이라는 위치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는 것이 중량이고, 질량이라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도 그 값이 일정한 거예요. 위치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냐면 여기서 무게가 만약에 65kg 이다 했을 때는 무게가 65kg. 그럼 뭐가 돼? 중량이죠. 달나라에 가면 풍 때리면 팡팡 날아가요. 왜? 그게 뭐냐면 중력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뭐냐면 어떤 톨루엔의 뭐냐면 전기의 그러니까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질량이 있지 않습니까? 톨루엔의 분자량. 그럼 톨루엔의 분자량 여기 얼마라고 그랬어? 그럼 뭐냐면 달나라에 가서도 톨루엔의 분자량은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하지 않는 게 분자량이고, 분자량은 질량이고 절대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무게는 어떻게 돼요? 중량이죠. 이거는 질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위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 아시겠죠? 이거는 중량이야. 여기에 뭐냐면 단위를 이렇게 써보면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면적당 무게. 요거를 뭐냐면, 자, 여러분들 알잖아. 1kg은 몇 g이야? 미안. 1m는 몇 cm냐고. 1m는 몇 cm야? 센티미터로. 100cm.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요 대각선으로 뭐가 되느냐면, 1m라고 써요. 1m. 그 다음, 니콜은 어떻게 돼? 100cm라고 밑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라고. 아시겠죠? 여기 지금 뭐냐면, 위에 뭐 붙어 있지? 메타의 위에 제곱이라고 붙어 있어요. 요거를 이제 보통 스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곱, 내지는 스퀘어. 그래, 여기에 뭐냐면 똑같이 요 숫자에 제곱을 붙여. 요 단위에도 붙여. 그 다음 얘도 뭐냐면 얘 값에도 제곱을 붙이는 거예요. 요렇게. 예. 그 다음 요 단위에도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거는 전부 다 뭐냐면 얘가 제곱이 붙어서 따라서 다 붙이는 거예요. 환산해봐. 이게 100의 제곱이면, 이거 나누기 하면 어떻게 돼? 가하, 이렇게 나오는 거지. 1.0332kg 중 퍼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예?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뭐냐면, 일기압은 여기에 이제 뭐냐면, 미리 H2니까 메타로 고치면 어떻게 되지? 10.332 메타 H2O. 10.332 메타 H2O. 그래서 이걸 약해가지고 10m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타로. 이거는 H2O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 일기압 했을 때는 뭐냐면 10m 내려가면 일기압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요? 그 다음 뭐냐면 이제 이건 뭐냐면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왔으면 뉴턴 같은 거 이런 것도 됩니까?
되지. 자, 요거를 가져와. 요거를 가져왔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필요한 게 있어. 뉴턴이라는 거는 뭐냐면 뉴턴. 1뉴턴, 1N이라고 써요. 이게 뉴턴입니다. 뉴턴. 여러분들 알지? 힘은 뭐지? 힘.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야. F는 MA 아니야. 여러분들이 할 때 F, 니콜은 M, A 이렇게 쓰잖아. F는 MA. 그래, 힘은 질량 곱하기 뭐가 돼? 가속도라고. 가속도. 질량 곱하기 가속도. 요런 거 조금씩 배워갖고 가가지고 어디 가서 뭐냐면 전부 다 산업위생이네 뭐냐면 환경이네 뭐냐면 다 떠들고 그냥 이 지가 강의자라는 줄 메뉴 떠들 요런 거 배워가지고 조금씩 배워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한테 들어요. 뉴턴. 그 뉴턴은 뭐냐면 이거에 따른 거 F는 MA니까. 그래서 1뉴턴은 1kg이 곱하기 가속도 1m per 세크 제곱의 가속도를 받을 때를 1뉴턴이라고 하는 거야. 킬로그램 미터 per 세크죠. 요게 가속도예요. 1이죠. 요게 뭐가 됩니까? 질량. 1이죠. 1이야. 그럼 이 단위가 뭐가 되면 킬로그램 미터 per 세크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걸 뭐냐면 여기다가 적용을 하니까 뉴턴을 구한다. 면적을 이렇게 구할 면적당 몇 뉴턴이냐? P가 이거지. 이 값을 구하는 거야. 니콜 하는 거야. 자, 얘를 가지고 와. 1.0332 킬로그램 중 퍼 제곱미터 이 값을 저것으로 환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요게 중이야, 중. 아이고. 중. 이게 포스라고 붙어 있는 게 이거는 우리가 읽을 때는 중으로 읽는데 이 값은 뭐냐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중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중을 이렇게 딱 써. F를 쓴다. 똑같이 요거 닮은 걸로. 그리고 여기다는 9.8 이렇게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왜? F의 값은 니코르는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밑으로 내린다고 이렇게.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이제 여기에 퍼 세크 제곱하지 말고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위할 때는 이렇게 끊어놓고 이렇게 보면 비교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없어져 버리지? 얘가 없어지는 거야. 싸. 같은 거니까. 대각선에 있는 건 무슨 같은 건 지우는 거야. 이렇게. 없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뭐가 나왔지? 세크 제곱. 그 다음 뭐 킬로그램 이렇게 나오니까. 아하. 여기 뭐가 나오겠다. 여기 지금 뉴턴 아니야. 그러니까 위에다가 1뉴턴은 어떻게 되지? 뉴턴. 여기 니콜이 되는 걸 쓰는 거지. 1뉴턴은 1kg이 곱하기 1m. 그쵸? 퍼 세크 제곱이니까 올라가. 이렇게. 세크 제곱의 가속도를 받을 때. 퍼 세크 제곱은 이렇게 올린다고. 반대로.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돼? 미터. 없어져 버리지. 이렇게. 이거 없어지네? 없어지고. 세크 제곱 없어지지? 없어지고. 여기 킬로그램 없어지지? 없어지네,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거는 무조건 지우는 거야. 그럼 뭐가 남았지? 뉴턴. 그지? 제곱미터. 그래, 이 값에다 9.8만 곱하면 나오는 거야. 간단하게 생각 푼다. 뭐만 여러분들 알았지? 이것만 알은 거라고, 이것만 알았다고, 요거 위에 한 줄만 알은 거야, 요거 한 줄만. 한 줄만 딱 가지고 모든 압력 단위를 전부 다 환산을 다 해버린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은 파스칼이라는 게 있어요. 파스칼. 이게 파스칼이라고 그래. 파스칼. 이게 이제 파스칼이라는 그러니까 압력 단위인데 이거는 뭐가 돼? 1파스칼이면 1뉴턴 퍼 제곱미터예요. 이렇게. 1파스칼은 1뉴턴 퍼 제곱미터.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파스칼이든 뭐든 다 환산해버리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압력 환산하는 거, 그 다음에 절대압을 어떻게 구하지? 이거 계기압이 뭐지? 수심에 들어갔을 때 압력이 어떻게 변하지? 온도 도시는 어떻게 구하지? 온도 화씨는 어떻게 구하지? 그 다음 뭐냐면 섭씨 온도 가지고 절대 온도를 어떻게 구하지? 이거를 전부 다 내가 보여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는 앞으로 뒷단으로 가면서 차츰 뭐냐면 이제 공학의 맛을 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게 이제 스트레스 안 받지. 이 스트레스 받을 리가 있나 이렇게 쉽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안 받으면 뒤에 내가 강의할 때 이제 절대 짜증내지 말고 부지런히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 그 뭐냐 앞에 뭐냐면 뭐 시잘데기 없는 그 공식들도 전부 다 외우라 하는 그 공식들도 전부 다 외워가지고 다 푸는데, 이거 지금 간단하게 뭐냐면 요 한 줄 가르쳐주고 요거 가지고 응용을 시켜줬는데 그걸 어렵다 그러면 안 되지. 응용을 못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뭘 해야지 되죠? 복습, 연습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가 완전히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숙련자가 됩니다. 그거 연습하고 다른 학원에서 뭐냐면 강의하는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얼마나 싱거운지. 자, 수고했습니다.